6개월 동안 제가 약 100종목 정도 추천을 드려서 93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 당시 제가 드린 비중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꼬마 빌딩을 사실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다. 그리고 앞으로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하한가를 3일 동안 3번 연속 맞았고요. 제가 250만 원으로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을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에.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돈을 버신 분들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 고수분들은 잘 안 되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큰 수익률을 얻었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책을 내용을 봤더니 네. 와우넷 TV에서 6개월 동안 리딩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경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불법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리딩방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때가 2021년도 하반기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6개월 동안 거기서 활동하면서 회원님들께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단타 매매 신호를 드려서 수백 명이 동시에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매매를 했던 내역들이 모의 투자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검증이 되었었습니다. 저에게 총 1억 원의 자금이 주어졌었는데 그 당시 규정이 한 종목당 2천만 원밖에 살 수 없어서 저는 제 원금을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었고요. 6개월 동안 제가 약 100종목 정도 추천을 드려서 93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 나머지 7종목은 손절을 하거나 본절 탈출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드린 비중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꼬마 빌딩을 사실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리딩이 현재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 좋긴 하지만 사실 리딩이 잘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와 제 회원님들 모두 좋은 추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지만 불법 리딩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에 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식을 하면서 안 망했다고 하면 사실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크게 한번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은, 제가 증권회사에 다닐 때 얘기였어요. 저랑 그리고 친하면서 주식을 잘하는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 후배가 저한테 5,000원일 때 W라는 주식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게 남 얘기를 잘 안 듣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7,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좀 이따 봤더니 9,000원이 돼 있고, 또 며칠 뒤에 봤더니 어느새 11,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저도 진짜 사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13,000원에 샀는데, 진짜 15,000원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며칠도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이미 그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이미 15,000원까지 3배가 오른 상태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후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굉장히 고급 정보다. 그리고 앞으로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5,000원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관리하던 제 증권회사 고객분들께 전화를 걸어서 거의 제가 관리하던 고객분들의 80%가 그 W라는 종목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에 들어갔냐면 21,000원에 들어간 거예요. 21,000원에. 왜냐면 4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직도 2배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고객분들의 80%를 다 매수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비군을 아직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갑자기 지점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양대리, 큰일 났다. 네. 지금 그 종목 하한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종목이 상하한가가 15%일 때였는데, 하한가를 3일 동안 3번 연속 맞았고요. 그래서 3일 만에 거의, 3일 만에 엄청 빠졌고, 그리고 하루 반등하더니 또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만에, 그 당시 제가 한 고객분들의 매입 단가가 21,000원이었을 텐데, 9,500원까지가 내려갔었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그때 정말 크게 당했고, 다행히 잘 끝났어요. 일부 고객분들 솔직히 손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사실 그때 친구가 제 후배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굉장히 고급종보다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받은 소스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항상 제 가슴 속에 있는 교훈이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믿지 말자. 그 고급 소스가 정말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누가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한테도 이제 그런 유혹이 많았죠.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니야, 나는 안 믿어. 나는 절대 믿지 않아 라고 했는데 잘 된 경우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저의 투자 원칙은 남의 말 절대 믿지 않는다. 오로지 판단은 내가 내린다. 모든 공부는 내가 직접 다 하고 모든 판단도 내가 다 내린다. 남의 말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내가 한다. 나의 주관에 의해서. 다른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인입니다. 지인들. 제가 10년 이상 동안 개인 투자분들 상담에 오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어떤 종목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면 근데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 사신 종목이 없어요. 친구가 좋대요. 아는 사람이 사보래요. 그 말 한마디로 몇 천만 원, 몇 억씩 사시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인을 조심하셔라. 지인 조심하셔라. 주식을 배우기 위해서 네. 주식 고수를 좀 따라다녔다는 것도 있었는데 네네. 그때의 경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증권회사 입사한 지 한 2년 차인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증권회사 직원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단타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근데 단타를 하려면 또 그냥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막 알아도 보고 인터넷으로 뭐 검색도 해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단타 고수 분을 알게 돼서 그분께 어렵게 연락을 해서 그분이 그 당시에 대구에 사셨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매주 일요일마다 쫓아 내려가서 배우고 또 돈도 당연히 많이 지불도 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배웠는데 사실 그분한테 물론 그분이 저한테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그 기술을 하나도 쓰고 있지도 않고 물론 제가 그 기술을 좀 더 팠으면 잘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법 공부할 때 우선 제가 그 기법을 잘 파지 않았고 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기법보다도 뭘 배웠냐면 주식 고수는 이렇구나라는 거. 주식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깨우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주식 고수라고 하면 마치 막 주식시장의 모든 거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주식 고수라고 해서 당장 어떤 종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종목의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주식 고수는 다만 자신이 잘하는 특정 구간, 특정 매매에 대해서만 정말 고수인 거지 주식시장의 모든 거를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그런 고수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여쭤보셔도 그분들이 명확한 답변을 줄 수는 없어요. 단지 그분들은 자신이 하는 거 딱 한 가지, 물론 몇 가지 기법, 그것들에 대해서만 숙달되신 분이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주식을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까지 혹시 벌어보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매매했던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250만 원으로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을 만든 경험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에.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만 한 건 아니고요. 신용 미수 써서 그렇게 했죠. 사실 신용 미수 쓰지 않고서 그렇게 수익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초고수가 아닌 이상은 신용 미수 없이 현금만으로 그 정도 수익률 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노하우를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오늘 북웰스 채널에 출연하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단타에 관심 있으시다면 또는 지금 단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큰 수익률을 얻었었고요. 그 전까지 제가 왜 안 됐었냐면 제가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조금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해요. 왜? 손실 보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 손실 보기 싫은 마음이 지금 2, 3%에서 손절하면 2, 3% 손해보고 말 거를 그 2, 3%가 아까워서 손절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렇게 되면 이제 손을 못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그냥 계좌가 끝인 거죠. 그런 경험을 저도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번 달에는 손절을 해보자. 그냥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 과감하게 치자 라고 했더니 돈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처럼 내가 그 전에는 손실을 안 보려고 했더니 손해가 더 커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손해봐 라고 했더니 돈이 벌리더라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경험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단타에 있어서는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신 분들 혹시 내가 기법은 너무 좋아, 내 기법 너무 좋아, 근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절이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인생을 바꿔준 어떤 매매 기법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단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 어떤 기법을 배워요. 근데 이 기법이 당연히 처음부터 100%될 리가 없죠.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100% 맞지가 않거든요. 안 됐을 때 이 기법이 왜 안 됐는지를 복습하고 복귀하고 이 기법을 발전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을 떠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 기법은 안 되는 기법이네. 내가 기법파리한테, 이 강사한테 당했네 라고 생각하고 이 기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기법을 배워요. 근데 이 기법도 마찬가지죠. 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법, 또 다른 기법을 찾아서 계속 헤매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구에 내려갔던 그 고수님한테 배운 거를 차라리 계속 팠으면 더 빨리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법만 찾아 떠나시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기법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신다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저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민해봤어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정리하고 깊게 파고 했더니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왜 되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를 단지 정리만 했을 뿐인데 이게 지금 왜 되지? 분명히 새로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 왜 되지? 깊게 파면서 또 정리도 하면서 그게 하나 뭔가 뚜렷하게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법도 계속 파는 것보다는 한 가지 기법, 그리고 그 기법이 완성이 되면 그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법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고 한 가지 기법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제가 주력해서 쓰는 기법이 4-5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걸 하기보다는 한 가지 기법만 우선 파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부게스 채널 구독자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어떤 기법을 배워보시는 게 좋고 그 기법으로 계속해서 좀 복기를 계속해서 깊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현재 이제 요새 강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안 좋은 강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들 물론 또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또 드리면 너무나도 고가의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안 들으셔도 되시고요. 그냥 저렴한 거 한두 개만 들어보시면서 조금씩 발을 담그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무리해서 큰 돈을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책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한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책에 실제로 제 고수분들이 쓰는 기법들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황매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 현재 시황매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만 하시는, 전업으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상한가 매매를 권유해드리고요. 요새 직장인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장기 투자 말고 나는 직장인인데 단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종가 베팅을 주력으로 하는데 너무 좋거든요. 3시 15분부터 3시 30분까지 15분 정도만 좀 집중하고 매수해서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매도 주문 걸어놓으면 어느 순간 또 팔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가 베팅이 잘만 배워놓으면 굉장히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한테는 특히나 더 좋은 기법일 것 같아요. 우선 종가 베팅, 종배라는 게 종가 베팅의 약자인데요. 사실 종배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들어갑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포인트는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를 우선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만약에 여기 샀다면 다음날 갭이 뜰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고 종목마다 보시면서 내가 이날 샀다면 다음날 종가에 샀다면 다음날 아침에 갭이 떴을까? 아니면 다음날 상승했을까?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부겔스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더 제가 그냥 조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신입사원 때 어떤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차트를 많이 보면 차트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뭘 했냐면 1년 동안, 정말 1년 동안 매일같이 그날 상승한 종목 100종목들의 차트를 매일같이 돌려봤어요. 장 끝나고 4시부터 5시까지 매일같이 그 회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상승한 종목 100종목들을 차트를 매일같이 봤어요. 그냥 그 말 하나만 믿고 계속 보면 보일 거다, 그 말 한마디만 믿고 저도 그냥 봤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정말 보면 보일까? 정말 보면 보일까? 근데 진짜 보입니다. 네, 진짜 보여요. 그래서 정말 나도 공부 한번 해볼게, 차트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그날 오른 종목 100종목 한번 가볍게 한번 보셔도 됩니다.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나중에 보일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은 차트도 보면서 상승한 100가지 종목들을 테마, 섹터별로 묶었어요.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종목이 올랐다,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다 하면은 얘는 2차전지로 올랐구나. 두 번째 종목, 얘는 반도체구나. 세 번째, 얘는 뭐지? 얘는 풍력 테마구나. 얘는 뭐지? 얘는 무슨 테마구나. 이런 식으로 업종과 테마를 구별하니까 나중에는 그 종목만 들어도 얘는 무슨 테마지, 얘는 뭐 하는 회사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종목 공부를 깊게 안 하셔도 이 정도만 하셔도 차트 공부도 되시면서 동시에 주식시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이 회사는 이 회사구나, 얘는 이런 테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테마가 간다, 현재 어떤 뉴스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뉴스는 그러면 이 테마가 가겠네? 그러면 이 테마는 이 종목이 가겠네? 라고 해서 예상 종목도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차트 분석을 하는 노하우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단타를 할 때는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하셔야 되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당연히 기본적 분석에 좀 더 치중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가격에 사시는 거를 하시면 좋고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보조지표를 참고하시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돈을 버신 분들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제 고수분들은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딱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캔들,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세요. 보조지표는 어디에 나오냐? 주식 초보분들이 처음에 보조지표를 보시고 보조지표 이게 맞네, 이거 되네, 이거 유력하다 라고 했다가 그거 믿고 투자하셔서 망했다, 이런 실패 사례에 꼭 나오는 게 보조지표입니다. 성공 사례에 보조지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조지표가 궁금하시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 역시도 보조지표를 공부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보조지표만으로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조지표만으로는 그 확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아마 60%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보조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 이 세 개만 보고도 확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 고수분들은 보조지표 보지 않습니다. 세 개만으로 충분하니까 이 세 개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또 사실 보조지표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보시려면 아마 한평생 하셔도 못하실 건데, 보조지표는 대중적으로 유명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참고하시고, 그래도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를 하셔서 주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는 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도 있으실까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는 안 하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때 사면은 수익이 확실한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삽니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에 삼성전자 6만 원 밑에 5만 원 중반에 왔을 때 그때 사서 지금도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8만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그럼 요즘 정말 핫한 2차 전지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장성 너무 좋죠. 그리고 좋은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죠. 그런데 성장성도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 또 사실 거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단기간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과정을 소화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목적으로 보신다면은 아주 정말 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지만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에코프로처럼 올라가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긴 시간에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종목들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구간마다 단타로서 계속 접근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2차 전지 종목들 몇 개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타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2차 전지를 지금 단타로만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당분간은 2차 전지 종목들 조정, 박스권 횡보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에 파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단타의 관점에서도 고수의 면모가 느껴집니다. 5천만 원 있다 네, 라고 네. 했을 때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주식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혹시 추천하시는 어떤 네. 투자나 아니면 주식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종목들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타점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또 단타를 하다 보니까 타점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라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미국의 신용등급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을 들고 시장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조정이 와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면 그때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느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에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종목은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감히 언급은 말씀 못 드리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종목들을 사시되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 단타를 하신다고 하시면 실적이나 재무제표 같은 거는 안 보시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단타는 주식의 흐름에 맞춰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과 재무제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종목을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을 보고서 미리 사전에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매매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해봤는데 사실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보고 하잖아요. 하지만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종목이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서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이 나중에 올라가서 수익이 났을 때 정말 이 종목이 재무제표가 좋아서 수익이 난 건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의해서 올라간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재무제표만 놓고 보기에는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쩌면 매매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만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주 예전부터 느꼈던 점인데,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배울 때 빨간색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배우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부터 배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일단 사놓고 고민하죠. 일단 사놓고 나서 이 주식이 뭐지? 이 회사 뭐야? 이거 근데 왜 사야 되는데? 이거 뭔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된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그거를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타점이 중요한 방식이라면 내가 그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타점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사는 이런 방식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나도 큰 돈을 투자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례로 바로 엊그저께 얘기인데, 저희 아파트에 상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영선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영선반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제 방을 보셨는데, 제 방에 이제 모니터가 4개가 있으니까 그 기사분이 혹시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대답했는데, 좀 있다가 그 기사분이 저한테 선생님, 저 주식 좀 물린 거 있는데 잠깐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분이 어느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지금 이제 재취업을 하셔서 여기 영선반에 계시는데, 퇴직금으로 지금 본인이 1억 6천을 투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나는 주식 투자도 잘 모르는데 친구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해봤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선생님, 주식 투자도 잘 모르신다면서 이렇게 1억 6천이나 큰 돈이나 투자하셨어요. 본전 오면 다 파시고 그냥 1,000이나 2,000 정도 그냥 작은 돈으로 재미삼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못하시는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게 내가 원금이 얼마가 있어야 내가 마치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좀 뭔가 당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1억 6천, 2억 몇 억씩 투자해서 10%, 20%씩만 손해를 보면 벌써 손해가 몇 천만 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서, 본인이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이 되면, 특히 나는 초보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처음부터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부터, 사실 300이나 500만 하셔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올라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으니까. 조급해요. 빨리 벌고 싶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금액으로 하면 더더욱 그래요. 내가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빨리 이거 500 가지고 1억 벌고 2억 벌고 해서 집 사야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조급해지는데, 사실은 이 조급함 때문에 더 망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전업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급함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요.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3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같이 하루에 내가 10만 원씩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근데 매일같이 1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이 마음, 이 부담과 이 조급함이 결국에는 망치게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거래량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거래량과 주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나 네. 이런 것들,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거래량을 보실 때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얘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주가가 금방 올라가겠네, 돈을 금방 벌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올라가지도 않고, 또 거래가 워낙 적어서 오히려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고, 나중에 사고 파실 때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팔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어떤 종목에 얘기 듣잖아요. 그럼 그 종목 봤을 때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이다 하면 저는 그 종목은 그냥 아예 일단 제외합니다. 어떤 뉴스가 있어도 좀 더 제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거래량이 적은 종목으로 수익을 봤다 또는 그 종목을 매매했다 하면 저는 그분의 솔직히 저는 그분의 실력을 의심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거래량 적은 걸로 하지 않아요. 거래량 적은 거는 누군가가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뭔가 할 때 그럴 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떤 기법을 가지고 거래량이 적은 데에서 매매를 한다. 물론 뭐 굉장히 가치가 좋은 뭐 그런 종목이면은 모르겠지만 단타나 그런 어떤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그 회사가 정말 너무 가치가 좋지 않는 이상에는 기법적으로는 배제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보통 거래량을 안 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신데 거래량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수는 차트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고 고수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먼저 보고 나서 캔들과 이평선을 본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저도 아직 고수가 아니어서 저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긴 하는데 거래량은 꼭 봅니다. 거래량은 반드시 보셔야 되시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나요? 거래량을 보실 때 거래량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졌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줄고 또 늘어나고 이런 변화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의 변화와 주가의 변화. 특히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매수를 언제 하고 매도를 언제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매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게 사실 저도 매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매수는 사실 기법적으로 누구나 다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매수는. 근데 매도는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매도에 대해서도 엄청난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고수들은 다 매도 타점도 정확히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수들 역시 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발매도라고. 다 그냥 조금 먹고 팔고 다 날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와운에서 있을 때도 제가 팔고 나서 대부분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늦게 파시는 분들이 더 계시기도 하셨는데 매도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사실 매도는 그냥 적당히 본인의 욕심에 맞춰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몇 프로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나오셔야지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갔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것도 없으시고요. 그냥 본인의 욕심대로만 하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했을 때 그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4만 전자 간다 안 좋다 테슬라 $100 이하로 내려간다 할 때 저는 그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사시라고. 남들과 거꾸로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우선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투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짧게 저처럼 하루나 2, 3일 내에 보는 단타가 있는데 물론 저도 처음에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는 장기 투자 방식을 배웠었는데 사실 잘 안 됐었어요. 우선은 증권회사 직원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고 물론 뭐 PER이라든지 PBR 그런 방식들로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단타 쪽으로 눈을 떴는데 그 당시에 단타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단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도 인생의 방향을 바꿨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투자를 해서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도 단타를 해보자. 또 성향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단타를 하는 게 저와 성향이 더 맞아서 단타로 방향을 돌렸었고요.
제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투자보다는 단타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해서 제가 투자를 안 한다고는 했지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주식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를 아예 배척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는 투자도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단타가 제 주력이다 보니까 단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타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어서 단타를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가장 확실하니까 물론 투자를 해서 장기간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저한테는 확실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더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해야 되나 단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거, 마음이 편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걸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직장인인데 단타를 할 수 없는 성향인데 단타를 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사실 제가 단타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증권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보니까 저는 단타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저는 단타를 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데 무리해서 단타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이 제가 작년에 출판한 책인데요. 책 제목에 단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단타 책 전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물론 실제로 제야의 고수분들이 사용하시는 단타 기법들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든지 또 제가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초보로서 느꼈던 점들 그런 부분도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타 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식시장에 처음 발을 내딛는 초보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교문을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알맞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8세까지 찍었고요. 조만간 10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스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일반인 분들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까 영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만의 판단 기준, 본인만의 주관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다른 분들께 세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공부 안 하실 거면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 공부하실 거면 하시고 주식 공부를 하실 거면 주식 투자를 하시고요. 주식 공부 안 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그 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버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한두 번 벌지라도 결국에 나중에 다 잃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투자해서 주식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아침에 눈만 뜨면 새벽 5시부터 주식 공부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주식 공부로 그날을 마감하면서 생활했었거든요. 제 주변에 본 사람들이 그걸 알거든요. 진짜 너 진짜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인정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공부 꼭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이니까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제가 와이즈 투자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짧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들 이렇게 읽으면서 그 책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조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이 주식은 정말 사야 된다.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100일 때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미칠 때 매수하시라고 제가 누차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제 영상에서 좋은 기회 말씀드려서 다 같이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